층 아래로 가라앉는 과정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고, 그 길이는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얼마나 많은 감정과 잊힌 잔재들을 통과하는지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, 극도로 주관적이면서도 무한한 깊이를 가진 흐름이었다.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도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, 그것은 층의 아래층에서 일정한 박동처럼 울려오던 오래된 존재의 기척이었다. 그 기척은 강하게 진동하는 것도 아니었고, 폭발하듯 나를 덮치는 것도 아니었으나,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졌고, 그 이어짐은 내 의식을 아래층으로 끌어당기며 낙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침잠의 흐름으로 내 존재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. 그 어둠의 흐름 속에서 내 정신의 표면에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미세한 틈을 찾아 조용히 흔들리던 무엇인가가 있었다. 바로 강씨. 그의 잔재는 육체가 아닌 감정과 의지의 형태로만 남아 마지막 힘을 써서 층 속의 파동에 저항하고 있었지만, 그 저항은 이미 오래된 존재의 움직임 앞에서 거의 의미 없는 파동으로 축소되어 있었다. 그러나 그 미약한 흔들림이 나의 의식 깊은 곳에서 한 장면을 열기 시작했다.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경험이었다. 나는 강씨의 마지막 순간을, 그가 바라보던 시선 그대로, 그가 숨을 들이마시던 공기의 냄새 그대로, 그가 느끼던 체념과 무력감 그대로 층 속에서 다시 겪고 있었다. 강씨의 마지막 방은 인간의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한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. 그 방은 현실의 어느 장소와도 닮지 않았지만,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창문, 어둠이 짙게 눌러앉은 천장과 지쳐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체념의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. 그 공기는 오래된 먼지가 눌린 듯 무겁고,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속으로 먼지가 아니라 피로가 들어오는 기분을 주는 묵직한 정체감을 품고 있었다.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흔적처럼 흩어져 있었고, 그 사이에 놓인 작은 컵에는 마르다 만 커피 얼룩이 검게 번져 있었다. 그 얼룩은 최근에 생긴 흔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굳어져 있었고, 그 굳어짐에는 강씨가 겪어온 긴 시간의 무력함이 말없이 배어 있었다.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외부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. 차 소리도, 바람 소리도,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. 그 방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마지막 공간이었고, 강씨는 그 안에서 자신의 남은 감정들과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있었다. 그 방의 공기는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을 담지 못한 채 단지 체념과 피로만을 천천히 순환시키고 있었고, 그 순환은 생명이 아니라 버티다 더는 버티지 못할 때의 공기였다. 그 공기에 닿는 것만으로도 나는 강씨가 마지막에 느꼈던 압박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. 그리고 그때 방 뒤편에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. 그 그림자는 처음엔 빛의 방향이 만들어낸 흔한 그림자처럼 보였지만, 형광등의 깜빡임과 상관없이 조용히, 그러나 명확하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었다. 그림자는 천천히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갔고, 팔과 다리, 어깨와 머리의 위치가 실루엣으로 나타났지만,
그 실루엣이 사람을 흉내내고 있다는 느낌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.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. 그러나 인간을 본 적 있는 무언가가 그 형태를 따라 만들어낸 일종의 껍데기였다. 그 껍데기는 강 씨의 뒤에 서서 그의 무력함을 바라보고 있었다. 나는 그 그림자가 방에서 본 오래된 존재의 형체와 닮아 있음을 바로 알아보았다. 하지만 그것은 본체가 아니라 본체가 남긴 아주 작은 분리된 조각이었다. 오래된 존재의 그림자가 강 씨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그 방에 서 있었던 것이다. 그 그림자는 강 씨를 잡아당기지 않았다. 그는 단지 바라보고 있었고 그 바라봄 속에는 희망도, 구원도, 위로도, 애도도 없었다. 그저 준비된 자가 스스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냉정한 침묵만이 존재했다. 강 씨는 그 침묵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침묵이 자신의 마지막을 둘러싸는 어둠의 온도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. 그 온도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마치 모든 감정이 말라붙은 뒤 남는 마지막 잔여물 같은 무기력함을 가져다 주었다. 그때 강 씨의 몸에서 작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. 그 조각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형태였지만 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절망에 가까웠다. 강 씨의 정서가 마지막으로 갈라지는 순간 그 조각은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바닥이 아닌 그림자의 뒤쪽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. 그 가라앉음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멈췄다. 시간이 정지하는 순간처럼 숨도 움직임도 감정도 모두 고요해졌다. 그리고 그림자는 강 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그가 걸어갈 방향을 조용히 열었다. 그 방향은 문도 아니고 통로도 아니고 길도 아니었다. 그저 감정이 떨어질 때 흐르는 하나의 경로였다. 그 경로는 아래로 향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층이 있었다. 강 씨는 누군가에게 이끌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경로를 따라 아래층으로 떨어졌다. 그의 마지막 의지와 그의 마지막 체념이 그를 아래로 향하게 했고 그 아래층에서 오래된 존재는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. 그 기다림은 초인적인 감각이나 공포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순히 무너진 자가 떨어지는 방향을 알고 있는 존재의 기다림이었다. 강 씨가 사라지자 그 방은 천천히 부서졌다. 천장은 처음엔 흔들렸고 다음엔 박살난 유리처럼 갈라졌으며 마지막에는 공기 중으로 흩어져 감정의 파편으로 내려앉았다. 그 파편은 빛을 만들지 않았고 단지 층 아래로 떨어지는 작은 침묵의 조각들이었다. 장면이 완전히 사라진 뒤 내 의식은 다시 층 속으로 돌아왔다. 그러나 강 씨의 마지막 순간은 기억이 아니라 내 의식의 일부가 되어 계속해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. 나는 그제야 알았다. 강 씨는 나에게 붙은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 중 내 틈을 지나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.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. 그의 절망이 나와 닮아 있었고 그 닮음이 일시적으로 나와 강 씨를 이어놓았을 뿐이었다. 그러나 오래된 존재는 단지 강 씨의 절망을 이용해 더 큰 틈을 발견한 것이다.
그 더 큰 틈은 강 씨가 아닌 바로 나였다. 강 씨의 절망은 신호였다. 그 신호는 오래된 존재에게 내 깊은 틈을 들여다보게 했고, 그 틈을 열기 위해 강 씨는 도구이자 불씨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. 강 씨의 잔재는 층 속에서 마지막으로 미약하게 흔들렸다. 그 흔들림 속에는 원한도 복수도 없었고, 그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마음, 같은 조용하고 희미한 인간성이 있었다. 그러나 오래된 존재는 그 인간성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. 그는 층 아래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고, 층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동으로 내 의식 전체를 아래로 끌어당겼다. 그 파동이 닿는 순간 나는 강 씨가 내려간 길을 정확히 이해했다. 그리고 그 길이 지금 내 앞에서도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.